암 환우분들이 상당히 많이 질문을 하는 편이에요. 커피 하루에 딱 한 잔만 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건강에 좋으냐 안 좋으냐 이 얘기잖아요. 고소한 거, 단 거, 산미 나는 거, 신맛 나는 거 커피 어느 게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호 교수입니다. 저는 2010년부터 태초 먹고이라는 프로그램을 현재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 연구를 제가 한 지는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횟수로는. 제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에 정부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시중에 팔리고 있는 모든 상업용 커피에 대한 발암물질 분석을 3년간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커피를 먹지 않았는데 그때 커피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저는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분석한 커피, 상업용 커피 속에 발암물질이 있는 것이 현재 유통이 되고 있는데 왜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좀 상당히 궁금했었죠. 그때부터 커피에 대한 연구가 실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커피에 이제 발암물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커피는 발암물질은 아닙니다. 커피는 관리를 잘못해서 발암물질이 생성이 되어요. 첫째, 생두나 원두를 유통이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커피는 농산물이지 않습니까? 농산물이 고온 타습한 곳에서 저장이 되게 되면 곰팡이가 피어요. 아플라톡신, 오클락토신 같은 곰팡이 피는데 이 곰팡이는 그룹 1 발암물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간암을 유발하는 아주 독특한 물질이기 때문에 커피에 있어서 발암물질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곰팡이 독소는 고온으로 올라가더라도 없어지지 않고요. 커피 로스팅에 발암물질 나오는 부분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자, 커피를 강하게 볶으면은 커피의 생두에는 기름이 많기 때문에 기름이 굉장히 많이 타게 되면은 벤조피렌이라는 1군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커피는 로스팅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커피의 모든 향과 맛이 로스팅 할 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생두를 보십시오. 생두는 아무런 맛이 없어요. 비린내도 나고요. 근데 이제 이걸 로스팅 하면서 커피의 향과 맛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 발암물질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로스팅 하느냐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발암물질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상업용 커피, 캔커피, 믹스커피, 일반 카페에서 팔리고 있는 뭐 원두부터 해서 모든 종류를 제가 3년간 분석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커피도 많이 현재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소비자들은 실제로 이 발암물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소비자들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커피를 생산하는 커피 업계나 커피 전문가들이 생두를 제대로 잘 관리하고 유통해야 되고, 둘째는 생두를 로스팅할 때 맛과 향만 가지고 로스팅하지 말고 발암물질이 가장 작게 나오는 로스팅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커피 업계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또 들은 바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있는 커피 업계들을 설득을 시키다가 도저히 제가 안 되어서 제가 직접 로스팅기를 수천만 원 주고 로스팅기를 샀어요. 사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로스팅 한 지가 벌써 7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얼마든지 커피를 맛과 향이 양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암물질이 가장 작은 건강한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커피 업계나 전문가들도 좀 노력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항상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섭취량 얘기가 나오는데요. 문제는 아까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그 로스팅 할 때 나는 발암물질 있죠. 그거 섭취량을 따지면 뭐 하루에 뭐 몇 킬를 마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아크릴 아마이드가 커피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리얼, 과자, 빵, 감자튀김 우리가 먹는 거의 대부분의 인스턴트 식품이 다 나오기 때문에 보통 커피 먹는 사람이 감자튀김도 많이 먹고 시리얼도 많이 먹고 과자도 많이 먹죠. 그걸 전체로 들어오는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커피 속의 발암물질 섭취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 커피 하나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체 양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에 뭐 100잔을 먹는다, 200잔을 먹는다 이런 섭취량의 문제가 아니고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더 필요한 거죠. 이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는데요. 암 환우분들이 상당히 많이 질문을 하는 편이에요.
커피 하루에 딱 한 잔만 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업용 커피를 분석해 봤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발암물질이 많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암 환우들이 실제로 하루에 한 잔 정도 커피를 먹는 것은 실제로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그 중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커피를 먹어라 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암 환우분들이라 하더라도 커피를 연하게 희석해서 그 향을 즐기면서 한 잔 정도 드시는 거, 연하게 희석된 커피 한 잔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이제 차가운 커피냐 뜨거운 커피냐는 일종의 개인의 선호도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 아마 전 세계에서 아이스 아메리카, 즉 겨울에도 차가운 커피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이스 커피를 많이 먹는데요. 여름철에 아이스 커피를 한두 잔 먹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겨울철 추울 때는 아이스 커피 먹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스 커피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몸 전체의 체온을 전부 다 이렇게 떨어뜨리거든요. 체온을 떨어뜨리게 되면 무조건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질병의 시작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두 잔 드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겨울철에조차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면서 계속 찬 음식을 먹는 걸 굉장히 나쁜 습관이기 때문에 꼭 고치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 원래 커피의 전형적인 맛은 고소하고 단맛이 있는 것이 원래 전형적인 커피의 원래 맛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응해서 신맛이라는 커피가 이제 대두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산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이제 사과 중에서도 부사라는 사과가 있고 그다음에 홍옥이라는 사과가 있습니다. 홍옥이라는 사과는 매우 새콤달콤하고 부사는 달콤하지 않습니까? 즉 과일도 똑같은 사과라 하더라도 품종에 따라서 신맛이 강한 품종이 있고 단맛이 강한 품종이 있겠죠. 커피도 동일합니다. 커피도 마찬가지 지역에 따라서 또 품종에 따라서 신맛이 강한 커피가 있고 단맛이 강한 커피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취향으로 커피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신맛을 나는 커피는 거의 대개 다 유기산이라 그러는데 이 유기산은 로스팅할 때 온도가 높게 하게 되면 다 증발돼서 날아가 버려요. 따라서 신맛이 나는 커피는 전부 약하게 볶아야 되는데 그 어떤 분들은 저희들은 뭐 커피를 굉장히 연하게 볶기 때문에 약하게 볶기 때문에 그리고 산미가 나는 커피이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쪽에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그룹 E 발암물질이 더 많이 나와요. 약하게 볶으면 볶을수록 아크릴 아마이드나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신맛만 나는 커피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맛도 어느 정도 신맛이 나면서 발암물질이 가장 작게 포함되어 있는 식으로 로스팅을 하면 될 텐데 현재는 그렇게 잘 연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실제로 비전문가로서 지난 7년 동안 로스팅 해봤을 때 얼마든지 신맛이 나면서도 건강한 발암물질이 없는 커피, 발암물질 최소화되는 커피를 로스팅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래도 좀 건강한 커피, 전통적인 커피라고 본다면 고소한 맛과 단맛 쪽의 커피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보통 커피 하게 되면 커피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거든요. 커피는 이제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각성제죠, 그죠? 내가 몸이 피곤하거나 정신 집중이 안 될 때 카페인이 들어가게 되면 뭔가 좀 더 집중을 하고 각성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카페인을 과다하게 먹게 되면 중독 현상이 있고요. 둘째, 이 카페인은 각성은 되는데 자기가 피곤하지 않다라고 착각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피곤을 풀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커피는 너무 상습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는데 디카페인이 과거에는 말이죠. 이 커피 속에서 카페인을 뽑아낼 때 굉장히 안 좋은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은 커피 속에 있는 그 카페인을 생두에서 뽑아낼 때 나름대로 굉장히 안전한 방법으로 지금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커피 카페인에 대해서 염려가 되면서 커피 향을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기술 가지고 이 카페인 제거율이 보통 95 또는 98, 97, 99 뭐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 수율로 카페인을 뽑아내기 때문에 커피 향을 즐기시면서 카페인의 영향을 적게 받으시려고 한다면 디카페인 커피도 저는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일종의 또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 성분이 인체에 좋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렇지만 그 폴리페놀이 커피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종류의 색깔에는 채소나 과일에는 다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단 말이죠.
초콜릿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도 폴리페놀에 이제 항산화 물질 포함되어 있고요. 뭐 블루베리나 사과나 뭐 딸기나 여러 가지 색깔 있는 채소나 과일 속에 있는 성분들도 다 공통적으로 폴리페놀 성분이기 때문에 꼭 커피에는 폴리페놀만 좋다라고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특히 커피에 가장 많은 폴리페놀 성분 중에 하나가 클로로겐산이라는 건데 한때는 또 이게 다이어트에 좋다라고 해서 클로로겐산만 또 따로 이렇게 섭취하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커피에 대해서 그렇게 폴리페놀 부분에서 너무 뭐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커피로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커피로 암을 예방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커피는 결국 음식 종류 중에서 어떤 사람이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의 종류 한 가지로 봐야 되지. 그걸 뭐 암을 예방하는 것까지는 너무 좀 지나친 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커피 하루 한 잔의 건강에 좋아라는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심리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이라든지 그 향을 맡았을 때 여러 가지 인체 내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커피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첫째는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람, 당연하겠죠. 둘째, 위산 과다해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신물이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 있죠, 그죠? 이렇게 역류형 식도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너무 예민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커피는 금지하는 것이 뭐 좋습니다. 근데 금지라는 부분보다는 연하게 조금씩 향을 즐기는 건 괜찮은데 너무 과다 섭취는 좋지 않겠죠. 커피를 먹으면 영양소가 빠져나간다는 의미는 커피는 카페인 때문에 이뇨작용을 하거든요. 커피를 마시게 되면 금방 화장실 가고 싶다는 거죠. 소변을 보고 싶다는 건데 뭐 커피 먹고서 영양소물이 빠져나가는 정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단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은 적절하게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커피 연구를 지금 7, 8년째 커피 연구도 해보고 직접 로스팅도 해보고 하는 그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 하루에 커피를 즐기실 때 한 잔, 두 잔 정도 연하게 희석해서 먹는 정도는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내가 그래도 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 네다섯 잔 많이 먹는다 하게 되면 이제는 곰팡이 독소 같은 발암물질, 로스팅 할 때 나오는 발암물질, 그리고 잔류농약, 중금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왜? 먹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이제 오클라톡신이라든지 곰팡이 독소에 대해서는 관리 기준이 있고요. 로스팅 할 때 나오는 발암물질에 대한 관리 규정은 2021년, 지금부터 3년 전에 법으로 정했습니다. 법으로 정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법이 엄격하게 집행을 안 하니까 이제 법이 없는 줄 알고 이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부고속도로의 시속이 100km지 않습니까? 100km인데 만약에 감시 카메라가 없다면 몇 킬로를 달리십니까? 몇 킬로요? 110, 120? 굉장히 양심적이네요, 그죠? 법을 강력하게 집행을 안 하니까 현재는 법이 없다고 생각하고서 신경을 쓰지 않는데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카메라를 몇 대 놓을 거냐 이런 말이에요. 그건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인데 저는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 앞서서 급격비에서는 이제는 좀 자체적으로 법이 있으니까 스스로 법을 지키는 자정작용을 해서 소비자한테 맛과 향을 양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발암물질 작은 커피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의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잘 얘기를 듣지 않더라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커피 먹는 양이 거의 탑이거든요, 탑이요. 점점점 더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소비자가 이렇게 좀 요구를 해서 커피 업계에서 좀 받아들여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커피에 대해서 품질 관리 시스템이 좀 가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